코로나19가 시작된 이래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은 전 세계적인 신뢰를 잃었습니다. 오히려 혐중 정서가 지구 곳곳에서 만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전까지는 돈 많은 파트너로라도 인정받았던 중국의 이미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은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는 명제가 중국에도 적용된다는 거죠. 일본이 과거 버블 경제 때 쌓은 부를 이용하여 아직까지 목숨을 연명하고 있듯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 더 큰 부를 쌓은 중국은 세계적으로는 온갖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있을지라도 이미 뿌려놓은 돈이 많아 중국의 돈에 설설 기는 나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중 대표적인 국가는 코로나19가 발발된 후 중국과의 경제전쟁을 선포하고 중국은 조만간 불가촉 천민국이 될 것이라는 강력한 워딩까지 구사하던 영국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미국이 주도하는 파이브 아이즈의 일원이자 정통 금융 강국인 영국이 대체 뭐가 아쉬워서 그러나 싶긴 하지만 사실 영국은 21세기로 접어들며 이빨 빠진 호랑이, 지고 있는 태양 취급을 받게 된 지 오래된 것이 현실입니다. 덕분에 차세대 패권의 핵심 사업인 5G 역시 중국에게 전적으로 맡기려다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뒤늦게 정신 차리고 자국의 결정을 철회하는 등의 행보를 보인 것이죠. 국가 미래의 핵심 안보라고 할 수 있는 5G 사업도 이렇게 늑장 대응을 해버려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 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영국이 중국에게 먹힌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국 입장에서는 솔직히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분야 중 하나이면서도 중국에게서는 국가의 핵심 이익에 속하는 동북 공정에 대해 영국은 의외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패권국이 되기 전까지는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영국이 소프트 파워 분야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은 상당한 수준이라 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학계에서 옥스포드라는 이름이 갖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난해 이 옥스포드의 교과서에는 한반도가 고대 중국의 일부라고 표시되어 큰 논란을 일으켰죠. 동북공정은 청나라에 의해 지배당했던 한족이 자신이 부끄러운 과거를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해 중화사상이라는 한족들의 망상을 자신들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하는 시진핑의 공산당이 매우 체계적이면서도 억지스럽게 주장하는 거짓 역사입니다. 위대한 한족은 단 한 번도 대륙에서 지배력을 상실한 적이 없으며 청나라와 원나라 등 한족을 지배한 것으로 오해받곤 했던 오랑캐들 역시 사실은 한족의 아류에 불과하다는 기괴한 논리를 유지하다 보니 한족과는 1도 관계없는 한국인들마저 한족의 아류로 복속시키고 반만년의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도 모두 중국의 일부로 흡수시키려는 것이 동북공정입니다.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로 문헌에 기록된 요하 문명의 고조서는 기원전 2333년 건국, 고대 중국 최초의 국가로 기록된 황하 문명의 하나라는 기원전 2208년 건국으로 우리의 역사가 중국보다 앞선다는 것은 역사적 기록이 증명하는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를 부정합니다. 게다가 중국은 자신들에게 얼마 남아있지 않은 대표적 유산 만리장성을 더 과장하기 위해서 고구려의 역사까지 자신들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데요. 만리장성은 모두가 알고 있듯 진시 황제가 전국 시대를 통일하게 된 후 조나라와 연나라, 진나라의 세 나라가 쌓아놨던 장성을 연결해 지은 건축물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서쪽 끝 간수성의 가역관부터 동쪽 끝 허베이성의 산해관으로 흉노족의 침입을 막고자 했던 진시황의 목적에 정확히 부합하는 범위입니다. 만리장성의 실제 길이는 6350km로 실제로는 15,000리라고 할 수 있는데 편의상 만리장성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불려왔죠.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이 수천 년간 당연스레 여겨왔던 만리장성의 근간마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뒤흔듭니다. 만리장성의 진짜 길이가 알고 보니 6350km가 아니라 21,196km였다라며 무려 3배나 뻥튀기 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게 맞다면 이 건축물은 만리장성이 아니라 오만리장성이라고 불렸어야 한다는 논리적 결함에 부딪히지만 처음부터 무논리로 일관했던 중공은 전혀 개의치 않죠. 그리고 중공이 이러한 자신들의 뻥튀기에 적극 활용한 수단은 다름 아닌 한국의 역사였습니다. 명실상부 우리의 역사인 고구려와 발해마저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켜 고구려와 발해가 건축한 성들도 만리장성의 일부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친 것인데요. 건축 양식부터 달라 지나가던 5살짜리 꼬마가 봐도 만리장성의 일부라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인데 중공은 오로지 팽창주의에만 미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관철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유명 관광 출판사 돌린 킨더슬리가 출판한 중국 소개 관광 가이드북에는 후산 산청한 만리장성이 복원된 지역으로 많은 사람이 방문하진 않지만 단둥의 북동쪽 20km 떨어진 곳에 있다. 이곳은 명나라 만력제 시기에 만들어진 만리장성에 포함되며 동쪽의 끝 지점이다.
라며 한국 역사 속의 고구려 성을 중국의 성으로 둔갑시켜 소개하고 있으며, 또 다른 관광 출판사인 롤리플래닛도 고구려 성을 후산산청이라는 중국의 성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고구려가 존재했던 한국의 삼국시대와 중국의 명왕조가 존재했던 시기는 최소 700년의 차이로 엄청난 시간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때가 역사상 최초로 한민족이 만주 일대에서 영향력을 잃고 중국 왕조에게 영토를 빼앗긴 시기이기 때문에 명나라가 지은 성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이 모자라지 않죠.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우리의 선조들은 후대에 중국 오랑캐들이 이런 염치없는 행동을 할 것이라 예상했는지 그들과 진정으로 역사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무적의 실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중국이 자신들의 무지한 역사 속에서 분서갱유, 문화대혁명으로 스스로의 역사를 지우는 동안 현명한 우리 선조들은 누구도 부정하기 힘든 역사적 팩트를 오롯이 기록해 놓으셨던 것인데요. 고려시대 김부식에 의해 집필된 삼국사기는 한국에 남겨진 역사서 중 가장 오래된 사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후삼국시대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이 역사서에는 중국이 만리장성의 일부라 우기는 후산산청, 호산장성의 정체를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군이 박작성을 공격하다, 설만철이 박작성을 공격하고 당군이 군량을 준비하다. 박작성은 험준한 산에 의지하고 압록수로 굳게 막혔으므로 빼앗지 못하였다. 중국이 후산산청이라 우기는 성의 진짜 이름은 박작성이고 당태종이 고구려를 정발하기 위해 공격했지만 끝내 고구려에 의해 지켜진 성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성의 나라라는 별칭을 지닌 고구려는 영역 내에 많은 성을 쌓아 국토를 다스리며 외적을 방어했고,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현재 중국 공산당은 고구려의 성, 고구려 후예인 발해의 수많은 성까지 모두 합쳐 만리장성이라고 속이자고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 모든 성에 대한 소유권이 한민족에게 있음을 우리 역사서는 명백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록이 삭제된 중국으로선 상상도 못한 일이었겠죠. 반대로 만약 이런 기록도 없었다면 우리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도 얼마나 허무하게 중국으로부터 우리의 정당한 역사를 무기력하게 빼앗겼을지 등골이 서늘해질 따름입니다. 472년간 왕조의 역사, 왕의 사사로운 일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기록한 세계에서 유례없는 역사서로서 국보 제151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조선왕조실록을 남긴 한민족의 종특이 기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기록하기를 좋아하는 한민족의 성미로 인해 이끌어낸 기적은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우리나라에서 수원하면 떠오르는 것은 열의 아홉이 화성을 외치기 마련입니다. 조선의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묘를 이장하기 위해 지은 것으로 유명한 화성은 사실 성곽의 대부분이 일제시대 철거되고 그나마 남아있던 것도 한국전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지금도 위용을 뽐내고 있는 거대한 성의 자태는 사실 1970년대부터 복원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수원화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지은 건축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세계유산이 될 수 있었는지 궁금해지죠. 한국이 과거 유네스코의 수원화성을 세계유산으로 신청할 때 유네스코의 반응도 똑같았습니다. 복원 건축물은 복원 과정에서 복원자의 자의적인 해석과 설계가 포함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받아주면 한도 끝도 없으니 아쉽지만 수원화성은 세계유산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가진 무기는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아니요, 근데 저희는 200년 전 설계도 그대로 복원한 건데요. 200년 전 성곽인데 설계도가 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있어요.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기록 덕후인 조선이 만든 수원화성의 모든 상세 설계도가 온전히 보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성 성역의 궤를 보면 구조물의 다양한 각도에서의 모습, 위치, 설계도, 심지어 다산 정약용 선생이 화성을 건축하기 위해 만든 거중기에 대한 설계도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에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히 복원시킨 현재 화성의 사진까지 첨부해서 보내자 더 이상 유네스코도 이를 거절할 명분을 찾지 못했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한국의 수원화성은 현대 복원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록 덕후 한국인 만세. 지금까지 퍼플TV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